12.3 비상겸 실패 뒤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자신을 막아선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퇴임 15년 만에 정권을 바꿔 다시 국무총리직을 맡았습니다.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자라는 정부를 만든 국무총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일자라는 정부를 만들겠다던 한 전 총리의 취임 일성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를 맡기는커녕 실행에 가담했고 실패 뒤 반성도 없었습니다. 국민이 허락한 적 없는 권한을 여당과 나눠 쓰겠다고 나서더니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총리직에서 사퇴한 뒤엔 직접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후보 교체를 시도하며 얄팍한 수를 부린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인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서울대를 나와 50여 년 공직 생활에 국무총리를 2번이나 지낸 엘리트 행정가. 국민보단 자신의 살 길만 쫓다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내란 첫 판결 법정 구속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일인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불구속 재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8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정에서는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식당에서는 돈가스 메뉴를 고르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참회와 일상에서 보여지는 이 여유,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범이 불구속 상태로 고급 호텔을 드나들고 여유롭게 일상을 누리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정 구속되어야 됩니다. 내일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엄중한 형량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희생으로 어렵게 쌓아온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내란은 그 이전보다도 더 중한 죄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구속입니다.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이 사건의 성격상 구속은 마땅합니다. 법정에서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한 사람이 법정을 나선 순간 고급 호텔로 향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해 재판부의 유례없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고 맛집을 찾아다녔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란범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그나마 진정된 계기는 윤석열의 재구속이었습니다. 내란 첫 판결에서 법정 구속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한덕수가 법정을 자유로운 몸으로 나간다면
내란 청사는 시작부터 실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역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모든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판결이 흔들리면 내란 청산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엄중한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해 주십시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거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CCTV엔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국무위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계엄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국회를 선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에 나가는 이유로 요동치는 국제 질서와 국내 혼란을 들었습니다.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3년 안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어 통상 문제를 해결하고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2인자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그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저는 완료가 됐다. 한 후보는 회견 직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오후 일정으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광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란 공범이라며 막아섰고 한 후보는 묘지 밖에서 묵념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수차례 자신을 호남 사람이라고 외쳤지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묘역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낸 내란 정권 2인자가 대선에 뛰어든 것 자체가 국민 모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후보가 지난달 15일 광주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공동담화 발표 장소는 정부 청사가 아닌 여당 국민의힘 당사였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것도 한동훈 대표였는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기 퇴진 과정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당에 맡긴 걸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인지 거국 내각 구성인지 아니면 자진하야인지 구체적인 조기 퇴진 방식은 언급이 없었는데 국민이나 정부, 야당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와 국무총리가 매주 한 차례 이상 회동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 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며 국회를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정 운영도 예산안 통과도 192석 거대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야당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2번 언급한 게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